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얼굴에 뭔가 생기면 우선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이겠죠.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진단이라 그랬죠. 진단명이 명확하게 구분되는지, 이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단이 두리뭉실하다는 건 사실 병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진단은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측면으로 병이 변화될 건지까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정확한 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관질환들입니다. 유관질환들, 감별진단이라고 하는데, 진단이 명확해지면 그 다음에 그 질환과 함께 생기는 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관질환, 유사질환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치료가 잘 안 되면 연관질환으로 파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화될 때 미리 어떻게 악화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건 연관질환을 알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A라고 진단했는데 치료했더니 잘 안 나와. 그러면 연관질환을 따져보는 겁니다. A가 아니라 B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관질환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리법입니다. 재발을 막는 관리법. 치료가 됐다고 해서 막 살면 안 되겠죠. 흔히 우리가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치료를 해서 정상이 됐어요. 그러면 정상 상태인 경우와 병이 없었던 상태는 동일한 건강함을 유지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피부염이 있던 분, 그리고 피부염이 없던 분 중에서 피부염이 있다가 완전히 사라진 분들은 정상 피부지만 피부염이 없던 분에 비해서는 피부가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구마구 살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은 언제나 보호해주고 관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얼굴 피부 질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환은 뭘까요? 단연코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얼굴 질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흔하게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 피부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하다. 사실 여드름보다 더 흔하다고 봐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신생아 단계에서부터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신생아들이 머리에 기름딱지가 생기고 머리에 각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유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얼굴에도 기름층이 생기면서 여드름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바로 지루성 피부염의 신생아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춘기 같은 경우는 사춘기 지루성 피부염이 많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얼굴 홍조로 시작해서 여드름같이 뭐가 좁쌀같이 나면서 두피에도 각질이 생기고 두피에도 냄새가 나고 두피에도 피지가 많이 생기는 게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그랬죠. 이게 성인기로 가면 본격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이 중요한 이유는 흔하기 때문만은 아니고 다른 피부 질환으로 변형돼서 병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데, 흔히 사춘기 여드름의 경우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춘기 여드름 중에서 지루성 피부염과 여드름이 겹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에 얼굴이 붉고 그리고 얼굴이 근질근질한데 여드름이 나, 이런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과 여드름이 겹쳤거나 지루성 피부염만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얼굴 홍조를 띤 여드름, 이건 지루성 피부염인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하지 않고 여드름을 치료하면 사실 잘 안 낫죠. 그래서 낫지 않고 굉장히 악성으로 가는 여드름 중에서 단연코 1등이 지루성 피부염과 여드름이 겹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루성이 있는지를 모르고 여드름만 치료하면 잘 안 낫죠. 그래서 습진과 여드름은 사실 습진 치료가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습진을 치료하지 않고 여드름만 치료하면 여드름이 나은 것 같은데 습진 때문에 여드름이 또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여드름과 유사한 게 바로 모낭염입니다. 모낭염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지루성 피부염에 모낭염이 겹친 경우죠. 모낭염만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모낭염만 생기는 경우는 사실 대부분 저절로 그냥 1, 2주 지나면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과 모낭염이 겹치는 경우가 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이 중요한 이유는 주사 피부염과도 같이 겹치는 경우들이 많죠. 지루성 피부염이 오랫동안 유지됐을 때 주사 피부염으로 변형되거나 지루성 피부염의 모낭충이 같이 겹쳐서 주사 형태로 변형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그래서 얼굴이 붉은 주사 피부염 중에서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이 없는 단순 주사인 경우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했죠. 그럴 때도 지루성 피부염이 주사까지도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에서 다른 질환과 병발되는 첫 번째 질환을 한번 살펴보면 여드름입니다. 여드름. 지루성 피부염 치료가 안 되면
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대표적인 질환이 여드름입니다. 여드름과 지루성 피부염이 겹쳤을 때 여드름만 치료해서 압출을 하고 레이저를 하고 피지 억제제를 먹게 되면 여드름은 사실 좋아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습진성 질환이 깔려있기 때문에 여드름 자체가 좋아지는 듯하다 다시 악화되고 다시 악화됩니다. 그래서 난치성 여드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지루성 피부염 낀 여드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염이 심했는데 환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치료했냐고 물어보면 레이저만 계속했다든지 아니면 피지 억제제 이소티논만 계속 먹었다든지 아니면 피부 관리만 계속 받았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딱 보면 전체적으로 어때요? 지루성 피부염을 깔고 있죠. 그래서 머리를 딱 보면 머리도 가렵고 비듬도 많고 머리에도 모낭염이 많이 생겨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을 갖고 있는데 얼굴도 굉장히 붉어요. 이런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과 여드름이 병발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피부 관리만 하거나 레이저만 하거나 피지 억제제만 먹게 되면 사실은 지루성 피부염이 낫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1도 안 좋아지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들도 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오히려 피부 질환에서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하지 않고 여드름만 치료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느냐? 이건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습진성 질환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악화됩니다. 자극이 가해지면 악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자극 요인은 사실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여드름만 있다면 습진이 없으면 사실 레이저를 해도 문제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레이저를 통해서 모공 각화된 부분들 그리고 묵은 각질들을 제거해주면 여드름은 모공이 열리면서 피지가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습진이 있다면 레이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드 세라피를 가해주면 피부 자체가 습진이 자극을 받습니다. 열 자극에 의해서 피부염이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습진이 악화되니까 당연히 염증 반응이 심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드름이 갑자기 확 심해져. 그게 레이저라고 여드름이 심해졌어야 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소티논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소티논 같은 피지 억제제는 사실 습진을 악화시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피지가 억제됐다고 해서 여드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소티논을 끊게 되면 피지가 다시 분비되기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에서 피지 분비 자체도 더 많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니까 피부염도 불안정해지죠. 이런 이유로 지루성 피부염과 여드름이 병발됐을 경우는 우선 여드름만 있는지 지루성 피부염만 있는지 여드름과 지루성이 겹쳤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과 여드름이 겹쳐지는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을 먼저 쭉 없애야 돼요. 그런 다음에 지루성을 없애게 되면 여드름도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드름만 남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여드름에 대한 미용 치료를 마지막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압출, 미용 관리를 해주게 되면 같이 좋아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과 여드름이 병발됐을 때는 우선은 지루성 피부염이 습진 병변을 없애는 게 첫 번째. 그래서 피부가 진정이 되면 여드름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주게 되면 피부가 자극에 대해서도 예민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뒤집어질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병이 있을 때 얼굴에 가려움이 있고 그리고 얼굴에 홍조가 있다. 그리고 코 주변에 홍조 그리고 피부 자체가 증상의 변화폭이 크다. 이런 경우는 여드름이 아니라 지루성 피부염을 낀 여드름을 늘 고민하셔야 돼요. 얼굴이 근질근질하면서 이마 쪽, 인당 부분, 그 다음에 코 옆에가 간질간질하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형태의 전형적인 지루성 피부염이죠. 이런 경우들의 구진형 타입은 여드름과 혼동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드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드름과 지루성 피부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지루성 피부염과 여드름은 굉장히 잘 혼동되는 부분이고 겹쳐서 생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과 여드름을 분명히 구분해서 지루성과 여드름이 같이 있다면 지루성을 먼저 치료해 주는 게 치료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